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무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전주에서 지난 주말에 민주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해산을 위한 전북, 이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시가 행진까지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지금 영상이 SNS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주가 이제 그 아버님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생 토론을 가졌는데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제 민생 토론회는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됐는데요. 이제 충청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충청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게 중소기업들을 에게 좀 현장 지도도 하고 말이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백종원 씨죠. 백종원 더먼코리아 대표. 제가 그래서 이분의 활동을 갖다가 종종 제가 유일하게 이분 활동을 제가 이제 보도해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 줄 때로 그랬잖아요. 이 백종원 대표와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꾸준히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중소 이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의 이 성공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이 기획 아이디어들을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성심당 이 빵집, 아주 말이 빵집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회사지 않습니까? 대형 회사. 여기에 이제 성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대전 상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된 건데, 요 두 가지 성공 사례를 가지고 백종원 대표와 같은 사람 1000명을 양성하겠다. 그게 지역 상권을 딱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인을 좀 정부가 키우겠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내놓고요. 오늘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다가 제대로 용산한테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 예비비 4조 정도를 갖다가 2조로 절감으로 딱 짜놓잖아요. 그러면서 전현희가 찾아왔다 하면서 뭐라 했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정부 예산을 만들 때 예비비를 1.5조 넘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거 말로만 차관이지만 못 받는다. 한정적으로 했고, 가나 이쪽에 대해서도 차관을 준 건데 이것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차관을 막무가내로 자꾸 주워놓고서 돈도 못 받는 주제에 무슨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냐. 이제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목조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부 가짜예요. 이런 인간의 말을 믿고 예산 탄핵을 하고 검사 탄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이 민주당 요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인간이고 정당이기 전에 사람의 탈을 썼느냐, 그리고 정당의 기본 요건이라도 갖췄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되면 장해찬이가 아주 대대적으로 오늘도요 한동훈을 직격하는 입장을 내놓고, 한동훈의 제1 지금 전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예요? 신지호잖아요. 신지호는 전략, 그 공로는 이제 일종의 핵심 멤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표 선거할 때. 그래서 기획 무슨 사무부총장 타이틀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신지호의 정치 자금 비리를 지금 장해찬이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진은정이가 말이죠. 이 코뮤니티에 올라온 자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장해찬의 강도는 커지고 있다. 장해찬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일개 유튜버, 힘없는 유튜버 고발하지 마. 나를 고발해, 나를. 지금 각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말이죠. 꼼짝을 못해요. 이걸 보면 뭔가 구린내가 나는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종종 말이죠. 저를 잘 아는 분들도 한동훈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팩트로 나와 있는 거, 팩트로 추정되는 거, 의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비판하고 답을 요구하는 것이지, 한동훈이 너는 미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때리는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예. 그 점을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동훈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하시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답을 하라 이겁니다. 왜 답을 못해? 예. 요 점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선 지금
이 전주에서 이 시위, 요거를 보시죠. 이렇게 뭐, 지금 여기에 써 있잖아요. 호남 처음 첫 거리 행진을 했다. 그러니까, 당을 해산하라, 민당을 해산하라. 이거와 관련해서 거리 행진한 것은 이번 전주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전북에 그 운동본부가 생겼어요. 민주당 해산 운동본부. 그래서 민주당을 해산시키자. 이런 이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가 행진을 했는데, 이번에 시위가 행진 장소는 전주역 앞에 있는 첫 마중길에서 전주 도달청을 왕복했는데요. 여기에 시민들이 수백 명, 뭐한 4, 500명, 5, 600명이 동조하고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동영상이 지금 SNS에 많이 돌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번에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 단독 통과, 이런 거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까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남에 있는 시민들이 열불이 나니까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국대회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연설된 그만 한번 시민의 소리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소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기가 그래도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위원장당 해산 사유를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서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도행진 남았습니다. 저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갖고 차도로 가신 다음에 차도에서 여기 해금장 사거리라고 있어요. 가까워요. 거기 한 바퀴 돌고 다시 이곳으로.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젊은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 원주민의 땅값을 반으로 후려쳐서 지네들끼리 헤쳐먹은 이재명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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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위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실시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말처럼 누가 좀 들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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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전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북지부 국민운동본부 해산 발대식을 가졌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졌고, 그 전주 시민들 뭐 수백 명이 한 뭐 4, 500명, 3, 400명 이제 추산치는 조금씩 다른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요 해산운동본부가 그야말로 민주당의 방탄 지역인 호남에서까지 이제 깃발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민주당이 일극체제,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주에서 지금 이제 민생대책회의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백종원과 같은 지역 상권 살리는 기획자를 1000명 정도를 정부가 육성하겠다. 민간 상권 기획자.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 상권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간 부분에서 기획자가 이 백종원 대표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민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을 제대로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사다리를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백종원과 같은 그 기획자 한 1000명 정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예컨대 예산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작년에요, 이 백종원 대표가 예산 상설시장을 잘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예산군이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되는 것은 대전 대표의 빵집인 성심당 사례. 그러니까 성심당 빵 올린 사람들이 그 일대 이제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심당 빵을 사러 온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을 살리자. 그래서 선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심당 인근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사례,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재미있는 성공 사례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다.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소비다. 이게 소비를 강조하고 있어. 이거 소비 경제는요. 이게 선진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 경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 볼 때 소비가 미덕이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 중소기업이 생산한 자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해줘야 요 중소기업들, 상공인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대기업하고 맞물려서 상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이 더 해소가 되는 것이죠. 요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양극화 타결을 위해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비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다. 이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최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고요. 좋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에서요. 열불이 났어요. 왜? 이재명이가 대구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 가짜뉴스를 만들었어요. 예비비를 갖다가 1.5조를 넘은 예가 없다. 전현희 의원이 찾아갖고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갖다가 2조 4천억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조 4천억. 그러니까 2조 4천억을 삭감한 것은 과거에 1.5조 예비비를 이상 넘게 편성한 사례가 없어서 깎은 것이다. 깎은 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서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 때 2022년도에는 예비비를 5조 원씩 쓴 바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이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부장 이 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2조 7천억을 문재인이가 집행한 바 있는 건데 1조 5천억 이하였던 때는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그러니까 7년 전이죠. 1조 4천억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요. 2020년도에는 5조 6천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9조 7천억이나 됐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1.5조가 넘는 게 없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 정부가 3조 원 가까이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관 형태로 준다고 했지만 차관 형태로 해서 가긴 갔지만 이거 못 받는다고 봐야 된다. 이게 3조면은 대한민국 서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3조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6조, 그 영국은 24조, 그리고 독일이 34조, 일본이 12조, 캐나다가 9조 원을 줬어요. 근데 한국은 3조. 근데 이것도 우리가 거저준 것은 아니고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되고 이거 준 것은 우리가 재건 사업을 따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가나 이거 우리가 1조 원을 여기에 이제 차관 형태로 줬는데 이것도 채무를 면제해줬다. 그런데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채무를 면제해 준 게 아니라 이 OECD 회원국들끼리 채무를 조정해 준 거예요. 채무 상환 기일을 늦춰준 거예요. 지연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짜로 한 거예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해산시켜야 된다니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이제 장해찬이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장해찬이가 지금 오늘 낸 것은요. 우선 진흥정과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도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FM 코리아를 예를 들고 있어요. FM 코리아 운영진이 이거는 직접적으로 깠다는 겁니다. 진흥정이가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놓고서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해놓고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내려달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하나는 신조가 말이죠. 본인의 유튜브도 하지만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유튜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다 아시니까 문화일보의 이현종 도설하고 둘이서 해요. 여기에 이제 출연진들이 몇 명 있는데 요거를 법인으로 만들어놨는데 대표에 자기 어린 아들을 갖다가 대표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대표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대표로 이제 법인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슈퍼챗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돌려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슈퍼챗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걸리려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서 탈세를 하고 정치자금으로 써먹고 있다. 요 꼼수를 폭로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장해찬이가요, 많은 비리를 한동훈과 그리고 이 신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자가 어떻게 된 거냐? 너 입장을 밝혀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해찬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일단 한동훈 대표 가져온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통제도 잘한다. FM코리아 운영진은 진은정에 의해서 게시글 삭제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 가족 의혹이 온라인에서 사라지겠냐? 온라인 게시글 검열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치인과 가족은 여야를 통틀어 처음 본다. 진은정이는 FM코리아 운영진에게 삭제 요청한 시간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는지 밝히는 게 먼저다. 한동훈과 관련된 게시글도 요청에 의해서 삭제, 진영구 검사장 게시글도 요청에 의해서 삭제, 중국 공산당처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게 충격적이다. 저도 온라인에서 욕 많이 먹기로 둘째 가라면 서럽지만은 어느 사이트에도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 가족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여론 통제는 더 큰 반감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서 이 삭제 요청을 했다는 요 글 이렇게까지 왔어요. 삭제 요청. 예. 디시글 폰고 인기글 관계. 예. 이거 지금 보니까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죠? 예. 디시글 출처 달고 글 썼는데 이 출처가 진원적이잖아. 이거 삭제가 됐네요. 요렇게 지금 딱 다 올리고 있어요. 자, 요것도 안녕하세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 링크로 진은정에 의해 삭제 요청된 경우로 확인이 됩니다. FM코리아에서 이렇게 온 것이죠. 사이트에 요청이 있으면 운영진들은 그냥 삭제해야 하고 관련 사책으로 인한 추가 분쟁 발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을 일부러 공개하는 부분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이제 올렸잖아요. 예, 요렇게. 요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확산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요 장해찬이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SNS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폭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0개를 올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 우선요, 신지호의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들 아들이 신모 일인가 봐요. 아들 명의 법인으로 어벤져스 전략회의 수익 우회해서 받은 적 없습니까? 총선 전 저에게 정치학법 안 걸리는 방법 물어본 적 없습니까? 지금 어벤져스 법인 대표는 같이 출연하는 언론인 배우자를 대표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현종이가 자기 부인을 갖다가 어벤져스 법인 대표로 해놓고 거기에 이제 또 신지호도 아들 이름으로 지금 아들 이름으로 이제 올려놓고서 수익을 우회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각각 아들 명의와 배우자 명의 차명으로 내세워서 정치자금법 우회하고 억대의 슈퍼챗과 자율 구독료 수익도 다른 계좌로 받아서 탈세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에게 가족이 있었어? 안 썼어? 질문하는 것처럼 신지호 부총장에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저에게 유튜브 수익 정치자금법 안 걸리는 법 상담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이야, 이거 날카로운 질문이 되겠어요. 질문이 아니라 의혹 공세가 되겠죠. 그리고 신지호 부총장님, 막말과 이혼 비호로 보수 진영 방치는 일 좀 그만하십시오.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도 참았는데 자꾸 걸어내니까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총선 후 시민사회 수동 누리고 용산에 납작 엎드렸다가 낙마하니까 갑자기 친한계로 갈아타셨죠. 정치를 신념이 아니라 자리와 생계 따라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 즉 선거 출마자나 당직자 등은 정해진 출연료 외 유튜브 슈퍼챗이나 자율 구독료 등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전략회가 얻는 막대한 수익은 신지호 부총장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 이름으로 차명법인 세웠다가 총선 때 문제가 안 되게 변경하셨죠. 정치자금법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에게 상담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 언론인 가족으로 차명을 바꿔도 어차피 차명법인으로 수익을 나누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리에 안 주니까 180도 변해서 대통령 욕하는데 앞장서고 돈 욕심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건 알면서도 이리저리 차명으로 수익 나누고 이런 게 바로 구태 정치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유튜버를 하세요. 돈과 권력 둘 다 누리겠다는 거 너무 큰 욕심이 아닙니까? 야, 이거 날카롭게 이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오늘만 이렇게 지금 3개씩이나 내놨어요. 오늘 하루만. 한동훈과 주진우 의원이 절대 대답하지 못하는 것 3가지. 한정원 대표 가족 5명,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이 1분 간격으로 글을 올린 비정상적인 패턴. 여론조사의 결정적 증거인 가족 5명의 1분 간격 게시글 작성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해명도 못하고 있다. 장해찬과 가족 의혹을 뺀 물타기 고발자.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 저를 빼고 고발하는 이유.
가족 의혹을 허위사실로 고발장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여러 병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당법 위반이라면서 팔동훈의 생년월일 확인, 동명이인 한동훈 당원들의 생년월일 확인은 정당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족명의 당원 명부는 못 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입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나 반박 자체를 못하는 게 한동훈과 주진우의 현실입니다. 장시 당대표의 권력으로 모순투성이 변명을 일삼아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한동훈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가족이나 잘 단속해라라는 비웃음을 사게 되겠죠. 자기 가족 문제는 외면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들에게 개혁을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예.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예. 자, 이게 이제 오늘 하루만 4개, 3개를 올렸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가족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통제도 참 열심히 해요. FM 코리아 운영진은 진은정에 의해서 게시글 삭제 요청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가족을 동원한 이 게시글, 게시와 그리고 게시된 게시글의 삭제, 요게 전부 다 진은정 작품이다.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안 밝히냐? 요거를 지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요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제 올라온 글이고요. 오늘만 무려 3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고발도 이병준 기자만 할 게 아니라 장해찬이도 고발하라. 본인이 요구하는데 이게 잘못 고발하면 이제 무고로 걸리잖아요. 이준석이가 가세에 대해서 지 성상납 받았다는 거 폭로하니까 명예훼손이야.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강신업이한테 무고죄로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추진우가 누구예요? 법률가잖아요. 무고를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무고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의혹의 진실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